반갑습니다. 어려웠던 수학이 쉬워지는 순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은 13강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주제는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자, 기본적인 1차 부등식 말고요. 이 1차 부등식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배워볼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부등식 x의 절대값이 k보다 작을 때 해를 구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x-a의 절대값이 b보다 작을 때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일단 x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이 있을 때 그 친구가 k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해결을 해보고요. 그리고 x-a의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b보다 작을 때 그때의 부등식의 해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그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니까요. 잠깐 동기부여 영상 보고 본격적인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와, 맛있겠다. 근데 저게 뭐지? 브릭스는 과일이나 액체의 당도를 나타내는 단위야. 감귤의 당도는 16브릭스고 오차 범위가 0.5라는 뜻이네. 달고 맛있겠다. 당도 범위는 어떻게 되지? 감귤의 당도를 x라고 하면 절대값 x는 16이고 이는 오차 범위인 0.5와 같거나 작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이 절대값을 풀면 x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니까 당도는 15.5에서 16.5 사이일 수 있다는 뜻이군. 이걸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게. 어머, 유진아. 이렇게 나타내니까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영지 거 마라샹궈 재료도 사가자. 1인분에 300g이라고 하면 3인분 900g 사면 되겠다. 오차 범위 10% 내외로 사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 재료는 810g에서 990g 사이로 사면 되겠네. 뭐? 23만 원? 자,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렇게 부등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이고요. 우리가 배울 부등식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부터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이 있고요. 그리고 x가 있고 절대값 기호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x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x의 크기가 a보다 작을 때 이러한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원점에서부터 어떤 x까지의 거리가요, a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절대값이라는 건 결국 크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상에서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에 수직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원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x라고 하는 지점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일단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x와 0까지의 거리가 어때야 돼요? a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x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은요, 일단 a까지의 거리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0과 a 사이에 있는 이러한 점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만 해당할까? 아니거든요. 0 빼기 x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0부터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있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반대쪽에 마이너스 a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x라고 하는 점이 이러한 위치에 존재한다면 이 친구들은 결국 x의 절대값, 즉 x의 크기가 a보다 작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은 동그라미로 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이 절대값 x, 즉 x의 크기가 a보다 작은 구간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요, 절대값 x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얘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a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럼 뭐야?
원점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요, a보다 작거나 같더라. 그러니까 같은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는요,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을 칠해 주시면 돼요. 또 어디도? 그렇죠. 마이너스 a도 칠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자, 또 한번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이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원점에서부터 x라고 하는 어떠한 지점, 그쵸?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a라는 거리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는요, a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a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x는 이 바깥쪽, 제가 점을 찍은 이 구간에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a보다 바깥쪽, 그쵸? 더 왼쪽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면 이 붉은색 펜으로 표현하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편하게 색을 칠해주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가 색칠이 되면 돼요? 그렇죠. a와 마이너스 a가 색칠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a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을 때 그것보다 작은지 큰지, 그리고 작거나 같은지 크거나 같은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점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연 a보다 크냐 아니면 a보다 작냐를 인지하신 다음에 그 영역만 색을 칠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예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값 x가요, 2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를 수직선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흰색으로 칠해보면, 자, 여기에 원점 0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얘가 2라고 하는 것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라고 하는 지점을 딱 칠하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를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보다 내부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체크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었던 부등식 해결법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범위가 조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를 수직선으로만 딱 한정지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식은 이렇게 돼요. 일단 절대값 기호가 나오고요. x 빼기 a, 그리고 이 친구가 b보다 작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x의 크기, x의 절대값이 있는 것만 판단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x 빼기 a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아까 했던 절대값 x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런 거죠. x 빼기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되고, 그 친구가 아까 뭐보다 작다? a보다 작다라는 걸로 구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과 유사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이 x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즉 x와 a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 거리가 뭐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b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에 수직선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이 친구는 일단 기준점이 뭐가 돼야 되냐면 x는 변하고 있는 값이에요. 내가 일단 어딘지는 몰라. 하지만 a라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거리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준은 아까 처음에 했던 부등식처럼 a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까 0이었었죠. 0부터 그 x까지의 거리였다면 이번에는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a를 정 가운데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a를 찍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찍힌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제가 그냥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a라고 하는 거리, 요만큼이 되겠죠? 이 거리가 뭐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b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거리가 b가 될 수 있게끔 지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b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 지점은 a라는 데에서 b를 더한 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x라고 하는 게 결국 a부터 a 더하기 b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반대쪽도 있겠지. 그럼 반대쪽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a로부터 b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쪽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지점을 표시하고요. 이만큼의 거리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a라는 지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빠진 거예요? b라는 것만큼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a에서 b만큼을 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의 점은 a 빼기 b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지점들, 또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묶어보면요. 하나로 표현을 하면 a 빼기 b부터 a 플러스 b까지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x 빼기 a라고 하는 그 크기가 b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점인 a를 잡고요. 그리고 a에서부터 내가 모르는 x까지의 거리를 재보는 거예요. 그럼 그 거리가 b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갔다. 그럼 등호가 들어간 경우에는요. 똑같이 여기를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만약에 등호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부등호가 반대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x 빼기 a의 크기가 있는데 이 친구가 b보다 크더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체크하고요. 이 지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또 a 빼기 b라고 하는 지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당연하죠.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경계에 있는 동그라미에 색을 칠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문정이와 재현이가 나누는 대화입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가를 한번 보면요. 수직선 위에 시계탑을 나타낸 점을 0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도서관을 나타낸 점을 x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실제 시계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얼마보다 가깝다고 했죠? 500보다 가깝다고 했죠? 근데 이 친구의 말을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을 쓰고요. x, 그렇죠? 얘가 뭐보다 작다? 500보다 작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 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직선을 표현하고요. 우리 개념편에서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반대쪽에 500m 그리고 이쪽에도 마이너스 500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요. 이 내부에 있는 것. 여기가 결국 그쵸? x가 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걸 그대로 그냥 표현하면 되잖아요.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죠? 그렇죠. 500과 마이너스 50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고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해를 쓸 때는 아까 색칠한 부분의 영역을 x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다음에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친구도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요. 0,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직선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원점 0 표시하고요. 그리고 3, 그리고 반대쪽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겠죠. 근데 이번엔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경계를 칠하냐 안 칠하냐는 등호의 유무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결국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결국 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학습활동 2번입니다. 문정이와 재현이가 이제 다른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가를 한번 보죠. 수직선 위에 물질 A의 온도를 나타낸 점을 15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질 B의 온도를 나타낸 점을 X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B는 아직 모르니까요. 문정이의 말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죠? 5도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x 빼기 15 라고 표현하고요. 절대값을 넣고요. 그리고 5도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 구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직선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15도를 놓겠습니다. 그러면 15도보다 어쨌든 5도, 거기까지가 이제 5도라는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도가 기준이 되겠죠? 여기가 20. 또 반대쪽은요? 그렇죠. 5도 차이가 생긴다는 건 10입니다. 10. 그러면 실제 x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부터 20 사이에 아무 데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호가 이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 부분도 색을 칠해주고요. 20인 부분도 색을 칠해주고 여기 가운데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은요 2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리고 얼마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할 때 가운데 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1이 오면 되고요. 그리고 2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출발해서 거리가 2가 되는 지점은 3. 또 반대쪽으로는 얼마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동그라미를 비워주시고 요 내부만 칠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요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가요? 3까지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x 더하기 3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등식을 이제 수직선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여기 가운데에는 뭐가 올까요? 맞습니다. 3이 오면 돼요. 3.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표시할 때 절대값 x 빼기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이제 3이라는 걸 표현을 해놓고 이 차이를 빼기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어디에 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지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0이 될 거고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색을 칠해 주시고요. 요 내부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x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나요? 마이너스 6과 0 사이에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웠던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을 때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수직선상에 a라고 하는 점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a와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a를 표시한 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을 구하면 됐고요. 또 두 번째 부등식은요, x-a의 절대값이 b보다 작다
아니면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였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A와 B에 대한 합 아니면 이제 B라고 하는 부호와 그 다음에 A라는 부호를 신경 써서 반대쪽에다가 이제 점을 체크하고요. 그 안에 있는 것 혹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겠죠? 관련된 문항들은요, 제가 이제 학습 자료실에 올려둘 테니까요, 풀어보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손글씨 해설과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14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